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제48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풀이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이죠. 전국 각지에서 제48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정말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또 갑작스러운 여름철 폭우에 전국 곳곳이 또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시험을 치렀던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정말 오고 가는 길조차 두려운 그런 토요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시자들이 전국 각지의 시험장을 찾아서 그동안에 자신이 공부해 왔었던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돌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에 치러질 제49회 때는 정말로 날씨도 좋고 또 모든 도로 환경도 좋아져서 수험자들이 정말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제48회 심화과정, 오늘도 전근대사에 대해서만 문제풀이를 해볼 텐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전근대사, 사실 전근대사라고 하면은 보통 구한말 이전을 말하지만은 저는 여기서 일제강점기 이전인 33번까지 문제를 이번 회차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근대사, 일제강점기나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서까지도 문제풀이를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 회차에서는 33번까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했죠.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다. 자,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바로 알 수 있죠. 신석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 대한 그런 보기를 찾으시면 될 텐데요. 1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동굴이나 막집, 집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구석기 시대 되겠습니다.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했다. 고인돌하면 생각나는 거 청동기가 되겠죠. 조금씩 이 왕권사회 또 계급사회로의 분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푸집을 이용해 세형 동검을 제작했다. 예, 세형 동검, 동검이니까 청동기 아닌가 싶은데요. 철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현대 사는 그 사회도 그래요. 과거에 나왔던 그 물건들을 보면은 어떤 물건, 전자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크기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모양이 단순화되고 또 실용적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구석기에 나왔던 유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석기 시대에 가면은 이 토기가 등장하는데, 예, 빗살무늬 토기가 등장을 하죠. 빗살무늬 토기가 등장했다가 이것이 이제 청동기에 가면은 그냥 무늬가 없습니다.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토기가 등장하는데요. 민무늬 토기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빗살무늬에서 민무늬 토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고 민무늬 토기 청동기 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 동검도 청동기 시대에 처음에 비파형 동검, 아주 아름다운 모양의 그런 비파형 동검이 처음에 나왔다가요. 철기 시대로 가면은 세형 동검, 심플하지만 또 더욱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검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거푸집을 이용해 세형 동검을 제작했다. 철기 시대 되겠고요. 자, 빗살무늬 토기, 방금 이야기했죠. 식량을 저장했다. 이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쟁기, 쇠수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당연히 철기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2번,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고 벼슬로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 승, 사자, 조의, 선인. 자, 이 벼슬 이름만 봤을 때 바로 나라 이름을 유추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요거는 이제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자, 조의, 선인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고구려라는 사실을 눈치를 채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고추가 최근 제가 꿀국사에서 지금 고구려 역사를 다루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임금이 왕위에 올랐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제 친척으로 올랐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 싶을 때 이미 돌아가신 왕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를 고추가로 높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라에서는 같은 경우로 갈문왕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조선시대에 가면 더욱더 체계화돼서 대원군이라는
호칭 또 제도로 정착되기에 이르죠. 자, 고구려라는 사실 유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구려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 제가들이 회의한다. 제가 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과거 중학교 시절에 배웠을 겁니다. 삼국 모두 그런 회의 제도가 있었다 해서 고구려에는 제가 회의, 그리고 백제에는 정사함 회의, 그리고 신라에는 화백회의라는 것이 있었다. 이런 회의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만 봐도 이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이 나라가 고구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부경이라는 창고, 그 고구려의 그런 사유재산을 인정했던 그런 고구려인들의 경제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2번 연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예, 부여죠. 부여하면 연고.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민면의리제가 있었다. 옥저 되겠습니다. 책화가 있었다. 동해고요.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한다. 이 소도로 오면은 범죄자가 와도 잡지 못한다고 하죠. 사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1번입니다. 3번 가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김해 대성동 고분군 발굴조사 설명회 현장입니다. 자 김해만 해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가야가 될 텐데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이번 발굴로 김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탑 다 나왔습니다. 김수로왕이 건국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가야가 되겠죠. 가야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뭔가 하고선 처음 보는 그런 유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답이 뭘까 대략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둥근 고리, 큰 칼, 화살촉 등 130여 점의 철기 유물이 출토됐다. 자, 일단 가야 지역에서는 철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맹왕국 시절에 그 삼한에 마한 그리고 변한 진한 이렇게 있었죠. 이게 영토가 이렇게 있을 때 변한 지역이 이제 나중에 지금 여기 나오는 가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진한이 신라고 마한이 백제로 발전을 하게 되죠. 뭐 이 뒤를 그대로 이은 건 아니었지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 자리 잡은 나라가 바로 가야였습니다. 그런데 변환하면 철이 많이 생산된다. 바로 직결이 되죠. 그만큼 가야에서는 이제 철기의 문화가 많이 발달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다 지금 돌로 만들었죠. 1번 돌로 만들고요. 4번도 이게 돌인지 유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철 같지는 않습니다. 5번 돌사자상이죠. 신라나 아니면 발의 유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철로 보이는 거, 이 불구스름한 이 투구 보이시죠? 보기 중에 다른 철 유물이 있다면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이는 철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2번도 지금 철로 보이는데 이건 너무나 유명한 그 백제의 칠지도입니다. 백제가 그 일본의 왕에게 하사했다고 하는 그 백제 유물이고요. 3번 철기가 해당되는 거 3번 되겠습니다. 정답 나왔죠? 4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백제의 역사 문제가 되겠는데요.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인하기를 청했다. 이 모대가 누구냐면요. 24대 동성왕입니다. 굉장히 용맹하고 유능한 왕이었지만 나중엔 교만해져서 반란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신을 보내 혼인하기를 청하였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동성왕이 많이 교만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신의 이제 힘을 과시하면서 신라에다가 이 여자를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종 어떻게 보면 그냥 결혼 동맹으로도 이게 보이는데 직접 여기에 혼인하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여자 한 명 보내라 이게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됐다는 건데요. 자, 24대 동성왕 때 이야기고요. 습격하기 위해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에 이르렀는데 자, 직접 신라를 치기 위해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라 복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 살해됐다. 시호를 성이라고 했다. 결정적으로 힌트 나오죠? 성왕 되겠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죠. 26대 임금입니다. 자, 동성왕 때와 성왕, 성왕이 전사한 이야기죠. 바로 이제 이 다음 왕이 즉위를 합니다. 이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했다. 낙랑을 축출했다. 고구려 3대 대무신왕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보다는 한참 전에 삼국 초기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꿀국사에서 다뤘었죠. 2번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네, 불교를 수용한 시기 17대 침묘형 되겠습니다. 인도 승려였던 마라난타가 동진에서부터 건너와서 백제의 불교를 처음 전파해줬죠.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했다. 예, 이때가 17대, 요 앞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백제 17대고요. 여기는 신라 17대입니다. 뇌물마립간 아마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금 연도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대략 이때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한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고구려가 동욱절을 정복해 영토를 확장했다. 예, 6대 태조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고구려 초기 이야기입니다.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 한강 유역을 수복했다. 예, 성왕 때였죠. 성왕 때 나제 동맹으로 해서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수복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백제를 배신했죠. 그리고 이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기에 이르고요. 여기에 화가 난 성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치기 위해 나섰지만 끝내 살해된다는 슬픈 이야기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